제5편 제과기능사 모의고사 2회 서적 344에서 352쪽 문제 1번부터 60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스펀지 케이크 제조 시 더운 믹싱 방법을 사용할 때 달걀과 설탕의 중탕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23도 2. 43도 3. 63도 4. 83도 답은 2번 43도 23도는 찬 믹싱 방법의 반죽 온도이다. 계란과 설탕의 중탕 온도가 63도 이상이 되면 흰자의 단백질이 열변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기포력이 떨어진다. 43도는 스펀지 케이크 반죽의 기포성과 안정성에 있어서 계란과 설탕의 상관관계를 함께 고려한 최적의 온도이다. 문제 2번 흰자 100에 대하여 설탕 180의 비율로 만든 머랭으로서 구웠을 때 표면에 광택이 나고 하루쯤 두었다가 사용해도 무방한 머랭은 1. 이탈리안 머랭 2. 냉제 머랭 3. 스위스 머랭 4. 온제 머랭 답은 3번 스위스 머랭 스위스 머랭은 흰자 3분의 1과 설탕 3분의 1을 혼합하여 43도로 데우고 거품 내면서 레몬즙을 첨가한다. 나머지 흰자와 설탕을 섞어 일반 머랭을 만든 뒤 둘을 섞어 완성한다. 문제 3번 다음 중 반죽의 pH가 가장 낮아야 좋은 제품은 1.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2. 스펀지 케이크 3. 엔젤 푸드 케이크 4. 파운드 케이크 답은 3번 엔젤 푸드 케이크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pH 7.2에서 7.8 스펀지 케이크 pH 7.3에서 7.6 엔젤 푸드 케이크 pH 5.0에서 6.5 파운드 케이크 pH 6.6에서 7.1 엔젤 푸드 케이크는 완제품의 속색이 색의 속결로 마치 천사와 같다고 하여 엔젤 푸드라고 부른다. 주석산 크림을 넣어 반죽의 pH를 낮추면 흰자의 구조와 내구성은 강화되고 흰자의 산도를 높여 케이크의 속색은 희게 된다. 문제 4번 굳어진 설탕 아이싱 크림을 여리게 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중탕으로 가열한다. 2. 설탕 시럽을 더 넣는다. 3. 전분이나 밀가루를 넣는다. 4. 소량의 물을 넣고 중탕으로 가온한다. 답은 3번 전분이나 밀가루를 넣는다. 전분, 밀가루 같은 흡수제를 사용함으로써 아이싱의 끈적거림을 막을 수 있다. 문제 5번 퍼프 페이스트리 제조 시 휴지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밀어표기를 쉽게 한다. 2. 저온 처리를 하여 향이 좋아진다. 3. 반죽과 유지의 되기를 갖게 한다. 4. 밀가루가 수화를 완전히 하여 글루텐을 안정시킨다. 답은 2번 저온 처리를 하여 향이 좋아진다. 휴지를 하면 생밀가루의 냄새는 줄일 수 있으나 향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문제 6번 대형 공장에서 사용되고 온도 조절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열 손실이 큰 결점인 오븐은 1. 릴오븐 2. 데크오븐 3. 터널식 오븐 4. 회전식 오븐 답은 3번 터널식 오븐 데크오븐은 소형 제과점에서 터널 오븐은 대형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문제 7번 고율 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죽 시 공기 혼입이 많다. 2. 화학 팽창제를 적게 쓴다. 3. 굽는 온도를 낮춘다. 4. 비중이 높다. 답은 4번 비중이 높다. 고율 배합 반죽에는 공기 혼입량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측정하면 비중이 낮다. 문제 8번 스펀지 케이크 400g짜리 완제품을 만들 때 굽기 손실이 20%라면 분할 반죽의 무게는 1. 600g 2. 500g 3. 400g 4. 300g 답은 2번 500g 분할 반죽의 무게는 완제품 무게를 1 빼기 굽기 손실 20%한 것으로 나누면 500g이 된다. 문제 9번 도넛 제조 시 수분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결점이 아닌 것은 1. 표면이 갈라진다. 2. 팽창이 부족하다. 3. 혹이 튀어나온다. 4.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답은 3번 혹이 튀어나온다. 수분이 적을 때는 팽창 부족, 형태 불균일, 딱딱한 내부, 표면의 요철, 표면 갈라짐, 톱니 모양의 외피, 강한 점도 등이 있고 수분이 많을 때는 팽창 과도, 형태 불균일, 홍 모양의 돌출, 흡유 과다, 딱딱한 내부, 외부 링 모양 과대 현상 등이 있다. 문제 10번 데블스 푸드 케이크에서 전체 액체량을 구하는 식은 1.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2. 설탕 빼기 30 빼기 코코아 곱하기 1.5. 3. 설탕 더하기 30 빼기 코코아 곱하기 1.5. 4. 설탕 빼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답은 1번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전체 액체량은 우유와 계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우유 더하기 계란은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이다. 문제 11번 당분이 있는 슈껍질을 구울 때의 현상이 아닌 것은 1. 상부가 둥글게 된다. 2. 껍질의 팽창이 좋아진다. 3. 내부의 구멍 형성이 좋지 않다. 4. 표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 답은 2번 껍질의 팽창이 좋아진다. 당분은 설탕을 의미하며 슈 반죽에 설탕이 들어가면 단백질의 구조가 약화되어 껍질의 팽창이 나빠진다. 문제 11번 제빵 생산의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으로만 연결된 것은 1. 순이익과 총 매출의 계산. 2. 노무비, 재료비, 경비 산출. 3. 이익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 4. 생산량 관리, 재고 관리, 판매 관리. 답은 3번 이익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 생산의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 관리를 위해서이다. 문제 13번 시폰 케이크 제조 시 냉각 전에 팬에서 분리되는 결점이 나타났을 때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굽기 시간이 짧다. 2. 밀가루 양이 많다. 3. 반죽에 수분이 많다. 4. 오븐 온도가 낮다. 답은 2번 밀가루 양이 많다. 시폰 케이크 반죽에 밀가루 양이 많으면 제품의 구조력이 강해져 냉각 시 수출이 잘 일어나지 않아 팬에서 빨리 분리되지 않는다. 문제 14번 푸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우유와 설탕은 120도로 데운 후 계란과 소금을 넣어 혼합한다. 2. 우유와 소금의 혼합 비율은 100대 10이다. 3. 계란의 열변성에 의한 농후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이다. 4. 육류, 과일, 야채, 빵을 섞어 만들지는 않는다. 답은 3번 계란의 열변성에 의한 농후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이다. 보기 1은 우유와 설탕은 80도로 데운 후 계란과 소금을 넣어 혼합한다. 보기 2는 우유와 소금의 혼합 비율은 100대 1이다. 보기 4는 육류, 과일, 야채, 빵을 섞어 만든다. 문제 15번 비중컵에 무게 40g, 물을 담은 비중컵에 무게 240g, 반죽을 담은 비중컵에 무게 180g일 때 반죽의 비중은 1. 0.6, 2. 0.7, 3. 0.8, 4. 0.9. 답은 2번 0.7. 비중은 반죽을 담은 비중컵의 무게 빼기 비중컵의 무게 한 것을 물을 담은 비중컵의 무게 빼기 비중컵의 무게 한 것으로 나누면 0.7이 된다. 문제 16번 다음 중 화학적 팽창 제품이 아닌 것은 1. 과일 케이크, 2. 팬케이크, 3. 파운드 케이크, 4. 시폰 케이크. 답은 4번 시폰 케이크. 시폰 케이크는 물리적 팽창 방법과 화학적 팽창 방법을 같이 사용한다. 화학적 팽창 제품에는 파운드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 과일 케이크, 컵 케이크, 팬케이크, 와플, 머핀 케이크 등이 있다. 문제 17번 도넛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좋다. 2. 기름이 적으면 뒤집기가 쉽다. 3. 튀김기름의 평균 깊이는 12에서 15cm 정도가 좋다. 4. 기름이 너무 많으면 온도를 올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답은 2번 기름이 적으면 뒤집기가 쉽다. 기름이 적으면 도넛을 뒤집기 어렵고 과열되기 쉽다. 문제 18번 파운드 케이크 제조 시 윗면이 터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굽기 중 껍질 형성이 느릴 때 2. 반죽 내에 수분이 불충분할 때 3. 설탕 입자가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4. 반죽을 팬에 넣은 후 굽기까지 장시간 방치할 때. 답은 1번 굽기 중 껍질 형성이 느릴 때. 굽기 중 껍질 형성이 느리면 반죽의 팽창만큼 껍질도 함께 팽창할 수 있어 파운드 케이크 윗면이 터지지 않는다. 문제 19번 수평형 믹서를 청소하는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금속으로 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반죽을 긁어낸다. 2. 청소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한다. 3. 생산 직후 청소를 실시한다. 4. 물을 가득 채워 회전시킨다. 답은 1번 금속으로 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반죽을 긁어낸다. 수평형 믹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반죽을 긁어낸다. 문제 20번. 오버베이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품에 남는 수분이 많아진다. 2. 윗면 가운데가 올라오기 쉽다. 3.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굽는다. 4. 중심 부분이 익지 않을 경우 주저앉기 쉽다. 답은 3번.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굽는다. 오버베이킹이란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기이다. 보기 1, 2, 4는 언더 베이킹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21번. 물엿을 계량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1. 설탕 계량 후 그 위에 계량한다. 2. 살짝 데워서 계량하면 수월할 수 있다. 3. 일반 갱지를 잘 잘라서 그 위에 계량하는 것이 좋다. 4. 스테인리스 그릇 혹은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답은 3번. 일반 갱지를 잘 잘라서 그 위에 계량하는 것이 좋다. 갱지, 종이 위에 계량을 하면 물엿이 갱지에 달라붙어 재료 손실량이 많아진다. 문제 22번. 실내 온도 25도, 밀가루 온도 25도, 설탕 온도 22도, 유지 온도 20도, 계란 온도 20도, 마찰 계수가 11일 때 희망 온도를 22도로 맞추려 한다. 사용할 물 온도는 1. 11도, 2. 9도, 3. 8도, 4. 6도. 답은 3번. 8도. 사용할 물 온도는 희망 온도 곱하기 6한 것 132에서 밀가루 온도 더하기 설탕 온도 더하기 유지 온도 더하기 실내 온도 더하기 계란 온도 더하기 마찰 계수한 것 124를 빼면 8도가 나온다. 문제 23번. 다음 중 쿠키의 퍼짐성이 작은 이유가 아닌 것은 1. 너무 진 반죽 2. 높은 온도의 오븐 3. 믹싱이 지나침 4. 너무 고운 입자의 설탕 사용. 답은 1번. 너무 진 반죽. 쿠키의 퍼짐성이 심한 이유는 묽은 반죽을 사용하였다. 유지가 너무 많았다. 과다한 팽창제를 사용하였다. 알칼리성 반죽을 사용하였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였다. 굽기 온도가 낮았다. 설탕 입자가 크다 등이 있다. 문제 24번.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비중이 낮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1. 부피가 작아진다. 2. 상품적 가치가 높다. 3. 조직이 무겁게 된다. 4. 구조력이 약화되어 중앙 부분이 함몰한다. 답은 4번. 구조력이 약화되어 중앙 부분이 함몰한다. 비중이 낮으면 반죽에 혼입된 공기량이 많아 구조력이 약화되어 중앙 부분이 함몰된다. 문제 25번. 다음 중 비용적이 가장 큰 제품은 1. 파운드 케이크 2. 레이어 케이크 3. 식빵 4. 스펀지 케이크. 답은 4번. 스펀지 케이크. 제품의 비용적은 파운드 케이크 g당 2.4 세제곱센티미터, 레이어 케이크 g당 2.96 세제곱센티미터, 식빵 g당 3.3에서 4.0 세제곱센티미터, 스펀지 케이크 g당 5.08 세제곱센티미터이다. 문제 26번. 튀김기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수분 공기 반복 가열 2. 수분 탄소 질소 3. 공기 금속 토크페롤 4. 공기 탄소 세사몰. 답은 1번. 수분 공기 반복 가열. 튀김기름의 4대적은 공기 산소, 수분, 이물질, 온도 반복 가열이 있다. 문제 27번. 포장된 제과 제품의 품질 변화 현상이 아닌 것은 1. 수분의 이동 2. 촉감의 변화 4. 향의 변화 4. 전분의 호화. 답은 4번. 전분의 호화. 전분의 호화는 굽기 공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문제 28번. 파이를 만들 때 충전물이 흘러나왔을 경우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 충전물 양이 너무 많다. 2. 충전물에 설탕이 부족하다. 3. 껍질에 구멍을 뚫어 놓지 않았다. 4. 오븐 온도가 낮다. 답은 2번. 충전물에 설탕이 부족하다. 설탕은 반죽에 흐름성을 부여하므로 너무 많이 넣으면 충전물이 흘러넘친다. 문제 29번. 스펀지 케이크를 부풀리는 주요 방법은 1. 계란의 기포성에 의한 법 2. 이스트에 의한 법 3. 화학 팽창제에 의한 법 4. 수증기 팽창에 의한 법. 답은 1번. 계란의 기포성에 의한 법. 보기 1에 계란의 기포성에 의한 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스펀지 케이크, 롤 케이크, 카스텔라 등이 있고 보기 2에 이스트에 의한 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식빵, 과자빵, 특수빵, 조립빵 등이 있고
보기 3의 화학 팽창제에 의한 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파운드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 머핀 등이 있고 보기 4의 수증기 팽창에 의한 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파이, 페이스트리 등이 있다. 문제 30번. 롤 케이크를 말 때 표면이 터질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팽창제 사용량을 감소시킨다. 2. 노른자 사용량을 높인다. 3. 덱스트린을 사용하여 접착성을 높인다. 4. 설탕의 일부를 무엿으로 대체한다. 답은 2번 노른자 사용량을 높인다. 롤 케이크가 부드럽게 말릴 수 있도록 작용하는 계란의 성분은 흰자이다. 문제 31번. 다음 중 단당류는 1. 갈락토오스 2. 자당 3. 메가당 4. 유당 답은 1번 갈락토오스, 자당, 메가당, 유당은 이당류이고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는 단당류이다. 문제 32번. 전분의 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분의 종류에 따라 호화 특성이 달라진다. 2. 수분이 적을수록 호화가 촉진된다. 3. 알칼리성일 때 호화가 촉진된다. 4. 전분 현탁액에 적당량의 수산화나트륨을 가하면 가열하지 않아도 호화될 수 있다. 답은 2번 수분이 적을수록 호화가 촉진된다. 전분은 수분이 적을수록이 아니라 수분이 많을수록 호화가 촉진된다. 문제 33번. 알파 아밀라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액화효소라고도 한다. 2. 베타 아밀라아제에 비하여 열 안정성이 크다. 3. 당화효소라고도 한다. 4. 전분의 내부 결합을 가수분해할 수 있어 내부 아밀라아제라고도 한다. 답은 3번 당화효소라고도 한다. 베타 아밀라아제는 덱스트린을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메가당 단위로 가수분해함으로 당화효소이다. 알파 아밀라아제는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가수분해하면서 수분을 만들므로 액화효소이다. 문제 34번. 밀가루 반죽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1. 알부민 2. 글루텐 3. 글로불린 4. 라이소자임 답은 2번 글루텐, 밀가루 단백질, 글리아딘, 글루테닌에 물과 힘을 가하면 글루텐이 형성되어 밀가루 반죽을 만든다. 글루텐은 단순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주성분이 되어 엉겨있는 단백질의 복합체이다. 그러나 복합 단백질은 아니다. 문제 35번. 글루텐의 구성 물질 중 반죽을 질기고 탄력성 있게 하는 물질은 1. 글루테닌 2. 글리아딘 3. 메소닌 4. 알부민 답은 1번 글루테닌, 글리아딘은 글루텐의 신장성을 부여하고 글루테닌은 글루텐의 탄력성을 부여한다. 문제 36번. 밀가루의 아밀라아제 활성 정도를 측정하는 그래프는 1. 믹소그래프 2. 아밀로그래프 3. 페리노그래프 4. 익스텐소그래프 답은 2번 아밀로그래프 믹소그래프는 밀가루의 흡수율, 글루텐의 발달 정도를 측정한다. 페리노그래프는 밀가루 단백질의 특성을 측정한다. 익스텐소그래프는 밀가루 계량제의 효과를 측정한다. 문제 37번. 페리노그래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분의 점도 측정 2. 믹싱 내구성 측정 3. 믹싱 시간 측정 4. 흡수율 측정 답은 1번 전분의 점도 측정 전분의 점도는 아밀로그래프로 측정한다. 문제 38번. 계란의 특징적 성분으로 지방의 유화력이 강한 성분은 1. 스테롤 2. 아비딘 3. 레시틴 4. 세팔린 답은 3번 레시틴 레시틴은 지방과 인이 결합된 복합지질로서 유화력이 강하다. 문제 39번. 연수의 광물질 함량 범위는 1. 181ppm 이상 2. 121에서 180ppm 3. 61에서 120ppm 4. 0에서 60ppm 답은 4번 0에서 60ppm 연수 부드러운 물 0에서 60ppm 아연수 연수에 가까운 물 61에서 120ppm 악영수 경수에 가까운 물 121에서 180ppm 경수 단단한 물 181ppm 이상. 문제 40번. 소금의 함량이 1.3%인 반죽 20kg과 1.5%인 반죽 40kg을 혼합할 때 반죽의 소금 함량은 1. 1.23%, 2. 1.33%, 3. 1.43%, 4. 1.53%. 답은 3번 1.43%. 20kg 반죽에
소금 1.3%인 0.013을 곱한 값 0.26과 40kg 반죽에 소금 1.5%인 0.015를 곱한 값 0.6을 더한 값 0.86을 20kg 반죽과 40kg 반죽을 더한 값 60으로 나누면 0.0143이 된다. 보기에서 퍼센트인 답을 찾아야 하기에 0.0143 곱하기 100을 하면 1.43%가 나온다. 문제 41번. 다음 중 캐러멜화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당은 1. 벌꿀 2. 설탕 3. 전화당 4. 포도당. 답은 2번 설탕. 여기에서는 설탕이 이당류로서 고분자 화합물이므로 캐러멜화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문제 42번. 유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가소성 2. 감미제 3. 안정화 4. 유화성. 답은 2번 감미제. 감미제는 일반적으로 당류의 기능이다. 문제 43번. 우유의 성분 중 치즈를 만드는 원료는 1. 유지방 2. 비타민 3. 유당 4. 카제인. 답은 4번 카제인. 카제인은 우유의 주된 단백질로서 우유 단백질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열에는 응고하지 않으나 산과 효소 레닌에 의해 응유된다. 이 원리로 만든 유제품의 종류에는 치즈, 요구르트 등이 있다. 문제 44번. 베이킹 파우더 성분 중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1. 인산칼슘 2. 주석산 3. 탄산수소나트륨 4. 전분. 답은 3번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과 산성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기포를 만들어 반죽을 부풀린다. 이 화학 반응의 원리는 탄산수소나트륨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물, 탄산나트륨이 되는 것이다. 문제 45번. 다음 중 4대 기본 맛이 아닌 것은 1. 떫은 맛 2. 단맛 3. 짠맛 4. 신맛. 답은 1번 떫은 맛. 떫은 맛이 아니라 쓴맛이 4대 기본 맛의 하나이다. 문제 46번.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주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 1. 골격을 형성한다. 2. 혈액을 구성한다. 3. 체작용을 조절한다. 4. 열량을 공급한다. 답은 4번 열량을 공급한다. 탄수화물은 3대 열량 영양소로서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생한다. 문제 47번. 유당불내증의 원인은 1. 변질된 유당의 섭취 2. 소화액 중 락타아제의 결여 3. 우유 섭취량의 절대적인 부족 4. 대사과정 중 비타민 B군의 부족. 답은 2번 소화액 중 락타아제의 결여. 유당불내증이란 우유 중에 있는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증상. 복부경련, 설사, 메스꺼움이므로 유당을 가수분해하는 소화효소를 찾으면 된다. 문제 48번. 생체 내에서의 지방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1. 생체기관을 보호한다. 2. 체온을 유지한다. 3.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4.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답은 4번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다. 문제 49번. 단순 단백질이 아닌 것은 1. 헤모글로빈 2. 글로불린 3. 프롤라민 4. 알부민. 답은 1번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일명 크로모 단백질인 색소 단백질에 속하는 복합 단백질이다. 문제 50번. 비타민 B1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단백질의 연소에 필요하다. 2. 결핍증은 펠라그라이다. 3. 탄수화물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한다. 4. 인체의 성장인자이며 항빈혈작용을 한다. 답은 3번 탄수화물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한다. 비타민 B1의 기능은 탄수화물 대사에 보조작용을 한다. 뇌, 심장, 신경조직의 유지에 관계한다. 식욕을 촉진시킨다. 조효소란 복합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의 비단백질 성분을 가리키며 효소 반응 과정에서 그 자신이 화학적으로 관여하여 변화를 받아 보조작용을 한다. 그래서 보효소라고도 한다. 문제 51번. 식품위생의 대상 범위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대상 범위로 한다. 다음 중 식품위생의 대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방사능에 의한 식품오염 2. 영양결핍증 환자 3. 농약에 의한 식품오염 4. 세균성 식중독. 답은 2번 영양결핍증 환자. 식품위생의 대상 범위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와 포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대상 범위로 한다.
단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문제 52번.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기간을 단축시키고 제빵 효과의 저해물질을 파괴시켜 분질을 개량하는 밀가루 개량제가 아닌 것은 1. 과산화벤조일 2. 이산화염소 3. 염화칼슘 4. 염소 답은 3번 염화칼슘 밀가루 개량제의 특징과 종류 1. 밀가루 개량제는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기간을 단축시키고 제빵 효과의 저해물질을 파괴시켜 분질을 개량한다. 2. 종류에는 과산화벤조일, 과황산암모늄, 브롬산 칼륨, 염소, 이산화염소 등이 있다. 문제 53번. 식품의 점착성 증가, 유화 안정성, 선도 유지, 형체 보존에 도움을 주며 점착성을 줌으로써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1. 산미료 2. 호료, 증점제 3. 유화제 4. 발색제 답은 2번 호료, 증점제 호료, 증점제는 메틸셀룰로스, 구화검, 알긴산나트륨, 카제인이 있으며 식품의 점착성 증가, 유화 안정성, 선도 유지, 형체 보존에 도움을 주며 점착성을 줌으로써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문제 54번. 식중독 발생 시 의사는 환자의 식중독이 확인되는 대로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시군보건소장 3. 국립보건원장 4. 시도보건연구소장 답은 2번 시군보건소장 의사는 환자의 식중독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기관, 관할 시군보건소장에 보고한다. 문제 55번. 환경오염 물질이 일으키는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카드뮴 2. 수은 3. 납 4. 칼슘 답은 4번 칼슘 칼슘은 인간의 뼈를 구성하며 인체 무기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화학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에는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이 있다. 문제 56번. 감염병 및 질병 발생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환경 2. 병인, 병원체 3. 항생제 4. 숙주, 인간 답은 3번 항생제 감염병 및 질병 발생의 3대 요소에는 병인, 환경, 숙주 등이 있다. 문제 57번. 다음 중 기생충과 숙주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간흡충, 소 2. 페디스토마, 다슬기 3. 아니사키스, 해산어류 4. 유구조충, 갈고리촌충, 돼지 답은 1번 간흡충, 소, 간흡충, 간디스토마의 숙주는 외우렁이, 담수어이다. 문제 58번. 식중독의 원인 세균은 대체로 중원균이다. 다음 중 중원균의 발육 온도는 1. 50에서 60도 2. 25에서 37도 3. 15에서 25도 4. 10에서 20도 답은 2번 25에서 37도 식중독의 원인균은 대체로 중원균으로 25에서 37도에서 왕성하게 발육한다. 문제 59번. 육안의 가시 한계를 넘어선 0.1mm 이하의 크기인 미세한 생물, 주로 단일세포 또는 균사로 몸을 이루며 생물로서 최소 생활 단위를 영위하는 미생물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은 주로 출합업으로 그 수를 늘리며 술 제조에 많이 사용된다. 2. 바이러스는 주로 출합업으로 그 수를 늘리며 스스로 필요한 영양분을 합성한다. 3. 효모는 주로 분열법으로 그 수를 늘리며 식품 부패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4. 곰팡이는 주로 포자에 의하여 그 수를 늘리며 빵, 밥 등의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답은 4번. 곰팡이는 주로 포자에 의하여 그 수를 늘리며 빵, 밥 등의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세균은 분열법, 효모는 출합업, 바이러스는 기생을 하면서 복제를 통하여 증식을 한다. 문제 60번. 병원체가 음식물, 손, 식기, 완구, 곤충 등을 통하여 입으로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것 중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1. 홍역 2. 폴리오 3. 콜레라 4. 유행성 감염 답은 3번 콜레라 바이러스성 감염의 종류에는 유행성 감염, 간염성 설사증, 폴리오, 급성 외백수염, 소아마비, 천열, 홍역 등이 있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